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월차 녹음의 DJ를 맡은 저는 당금의 다이아손 이지만 이제는 인별지기가 된 준이입니다. 준이. 네.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걸 라온입니다. 네, 이렇게 기존 멤버들은 저 포함해서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했듯이 벌써 두 번째 당신들의 월차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다들 라피, 알스, 러쉬가 출연한 저번 월차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월차에서는 대학 졸업 이후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대학생들이 흔히 하는 취업 고민, 그중에서도 면접과 관련된 고민을 다루며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당금 졸업생들의 조언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파릇파릇한 당금이들이 각자의 고민을 졸업생 멤버들에게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는 당금 졸업생 세 분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실지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한마디랑 당금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 분씩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저부터 너무 오랜만이다. 얼마만인가요? 얼마만이죠? 정말 그리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뵙네요. 목소리를 여기서 듣네요. 이걸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런 인사하면 조금 그런데 옛날처럼 해보죠. 당금의 금손 아니죠, 다이아손이었던 꽁입니다. 원조. 원조 맛집. 당금에서는 제가 정말 화석이죠. 시즌 2부터 시즌 5까지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사라진 편집팀 지금은 사라진 편집팀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었고요. 굳이 나이를 밝히진 않겠지만 현재 막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금을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옛날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을 시킨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채널에서 일을 해보고 또 지금은 또 고정적으로 2개 채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갓생을 또 역시. 살고 계세요. 아직도 열일 중이다. 여전하시네요. 어디 가지 않는다. 아닙니다. 네, 저는 당금의 오락부장이었던 와. 그리고 방송쟁이였던 네, 오니라고 합니다. 였단. 네, 였던. 저는 일단 시즌 3에 들어와서 저번 시즌인 6까지 4시즌 동안 활동을 했었고, 제가 가진 좀 특별한 경력이 하나 있다면 당금의 모든 팀에 한 번씩 있었다. 맞아. 그래서 맞네. 처음에 기획팀으로 들어와서 하다가 좀 질리니까 이제 홍보팀으로 가서 잠깐 요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편집팀장으로 영상팀장을 해서 또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담당을 했었던 그런 화려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는 많고요. 네. 이걸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오늘 대본 보니까 약간 졸업생들이 해주는 말? 네. 그런 내용들이 많던데 저는 사실 졸업이 많이 남아서 아직 1년 더 다녀야 돼가지고 오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 사실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학점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18학점 들으면서 열심히 팀플 하고 있고 이야, 힘드시겠다. 기말 시즌이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갓생 사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니론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당금에서 으라차차 스포츠맨을 담당을 했었던 야. 네, 편집팀 그리고 홍보팀을 했었던 니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당금을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시즌 5랑 6에서 활동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편집부에서 하이라이트 편집, 그리고 홍보팀에서 이제 인스타 업로드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꼭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나이는 오니보다 더 많고요. 점점 많아져. 점점. 안심이 된다. 학번은 말씀드리자면 17학번. 어. 그래서 그리고 전공은 이제 당금에서 유일하게 공대
를 그쵸, 이게 또- 아직까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대 맞아요. 오빠 공대 오빠. 특이했죠 이게. 네, 의외예요. 공대에서 건축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살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샤가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금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인턴을 끝내고 이제 저도 취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네, 졸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이팅. 네. 다들 아주 열심히 살아요.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네. 힘들다 힘들어. 네, 여러분들께서는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인터뷰와 취조 형식으로 몇 가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취조? 취조. 네. 취조까지 가야 될까요? 무섭다 무서워. 먼저 조용히 하시고요. 어? 먼저 당금 졸업하고 나서 당금 에피소드들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유 있죠.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요? 네. 좀 감동. 정말 전 바빠서 많이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빠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렇게 기강 잡기. 시즌 2 지금 사람 앞에서 아, 지금 죄송합니다. 네 여기 서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즌 7 최애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대답하기 어렵나요?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계획형 네네. 아니 그게 딱 기억이 나요. 그 설리님이었나? 막 자기가 녹음하기 전에 사우나를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친구가 나오래서 뭐 운동을 하고 들어왔나? 막 그랬는데 씻긴 씻어야겠지 하고 사우나를 하고 녹음에 들어왔다고. 씻지 않고 사우나만 했다는 거죠. 아니 아니, 물로 헹구고 그러니까- 나왔겠죠. 아, 헹구고.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아니 사우나만 말씀하시길래. 아니 그러니까 씻고 오셨다는 게 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진짜 플래너를 분 단위로 짜는 사람이라서 오. 그래가지고 그게 딱 뇌리에 박혀 있어요 아직. 맞아요. 저번에 꽁님이 예전 시즌 때 본인의 약간 그런 계획형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이 나네요. 네. 다른 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네. 올라오면 그냥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 중에 일단 응답하라 문화살롱. 여기 나오신 분이 또 맞아요. 계신 제가 거 DJ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 그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응칠파거든요. 근본 있는 근본이에요. 계속 네. 근본을 찾아서. 네, 근본을 찾아서 응치를 저는 많이 받고 그래서 좀 공감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고디바 생일편 여기 나온 분 계신가요? 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들었다면서요. 근데 이게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니까 헷갈려. 맞아. 그래서 생일편도 약간 나는 생일 어떻게 보내고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그 러쉬를 방문하셨던 네, 그 썰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애청자. 네, 역시 당금의 모든 팀을 맡은 분답게. 역시 오락부장. 제목까지 오니가 많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2배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제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끝나고 도계자를 한번 박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 제 최애 에피소드 여쭤봤고요.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죠? 뭘까? 네, 그러면 당금에 들어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는 순간들, 혹은 아쉬웠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못해서 아쉬웠다 이런 거. 네네, 못해서 아쉬웠다, 혹은 들어오길 너무 잘했다 하는 순간들. 저는 근데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했던 순간이 그냥 들어오고 나서 딱 그랬던 것 같은 게 일단 내 몫이 생겼다는 거. 조금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튜브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당금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내 실력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더 제 실력적으로 시너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조금 숨어 있는 걸 좋아했다면은 조금 좀 나대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당금에 있던 매 순간이 항상 좋았다. 와, 감동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번 시즌에 MT 갔을 때 와, 이거 저번 시즌에 가네요. 맞아요. 저번 시즌에 나갔었는데. 그때가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맞죠. 제가 갔던 MT 중에서도 가장 재밌었고 진짜요? 기억을
하시죠. 그때의 기분이 기억나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만 기억나는 거야?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 네 아무튼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맞아요. 그때 재밌었죠. 재밌었죠. 우리는 왜 MT 안 가요? 가야죠. 한번 가야죠. 기획하세요. 가야죠. 여기 전직 오락부장 여기 네. 노하우를 전수. 제가 윤님한테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MT 기획은 또 MT 하는 거 아닌지. MT 기획은 여기 니로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는 돈만 걷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께 상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니로님은 잘 들어오길 잘한 것 같다 이런. 잘 들어온 것 같다. 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런 적이 없으신가 보죠? 아니 있습니다. 있던 게 제가 작년 시즌 5 때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기보다는 편집을 먼저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시작하려다 보니까 신경 쓸 게 혼자 하면은 다 온갖 걸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내가 어디 하나에 몸을 담고 하나 뭐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편집을 시작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그때 그 하이라이트 편집하면서 맞아. 점점 늘었어. 점점. 3분 저희가 3분 내외였나요? 그거를 한 2주에 한 번씩 뽑아내니까 그렇죠. 다들 군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하길래 맞아. 저도 막 그런 순간 있잖아요. 진짜 하기 싫은데 바쁜데 힘든데 아 군소리를 하고 싶었다. 군소리를 하고 이제는 싶었는데 말할 수 있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고 꽁이 막 너무 갈궜나요? 내가 언제? 빨리 막 하라고. 이게 진짜 그때 제가 표현했던 게 꽁은 진짜 일이 자기가 다 바쁜데 다 해요. 다 해가지고 미간밖에 없군. 그때 편집부에서 꽁보다 바빴던 사람은 없어요. 아, 근데 뭔 꽁이 소리야. 아무 말 안 하고 다 해요. 그럼 저희 소리야. 나머지 3명은 그냥 해야 평할 돼요. 수 없어. 윗사람이 FM이면 이런 아니 거예요. 잠깐만 이거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와 대박. 제가 그랬었다. 아니 뭐라 해도 됐었는데.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괜히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나.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좀 죄송하네. 편집 많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편집 맛도 보고 네. 그래서 하나의 저희 아쉬웠던 부분을 채웠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편집팀은 정말 활발하게 돌아갔어요. 공장처럼 뚝딱뚝딱. 괜히 죄송하네요. 아니요 너무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서 네 생각이 나네요. 저도 추억에. 네. 그러면은 예전 에피소드 중에 영업하고 싶은 에피가 있나요? 이거 에피소드 명이랑 그리고 왜 하고 싶은지. 이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 그 환장의 짝꿍이 시즌 5 때 그렇죠. 네. 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 그때 뭐를 했었냐면은 그 랜덤 토크였나요? 키워드 토크였나요? 맞아요. 그게 그거 대본이 진짜 없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만 깔아놓고 저희가 만약에 패널이 4명이면은 각자 한 2-3개씩 단어를 가져와서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하나를 뽑아요.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만약에 뭐 냄새라던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썰을 푸는 거죠. 재밌겠다. 그거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용에 약간 깊이를 떠나서 막상 이제 녹음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깊이는 했다. 없죠. 네. 없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건 없을 수밖에 없지. 근데 재밌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음. 저도 영업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즌 이게 3였는지 4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한도전. Oh no. 왜요? 본인의 흑역사가 담겨 있어서 너인가요? 네. 근데 무한도전 에피소드가 저는 왜 좋냐면 지금 딱 날씨 엄청 춥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종강인데 방학 때 뒹굴거리면서 할 일 없이 이제 있는 것보다는 옛날 예능을 전 돌려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무한도전인데 제가 그 녹음을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꽉 차 있길래 그래가지고 제 대신 그 한을 풀어달라.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또 풋풋한 그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풋풋한 새 멤버들의 케미를 볼 그쵸. 수가 있거든요. 제 첫 녹음이었죠. 맞아. 그래가지고 이 텐션이 올라가기 전에 맞습니다. 텐션이 그럼요. 올라가기 전에 원희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들어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옛날 거 많이 들으세요? 잘 안 들으시나요? 저는 가끔 이게 떠요. 그 유튜브 들어가면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영상이 떠요. 알고리즘 첫 번째 뭐 구독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했으니까. 근데 사실 썸네일만 봐가지고 그러면 지금 썸네일 그렸던 분이 2분 계시거든요. 네. 혹시 어떤 썸네일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잠깐만. 이거는 너무 그게 옛날 좀 썸네일이고 그런가요? 조금 그렇다. 근데 썸네일만 보고
누르진 않으시나 봐요. 아니 누르는 뭐라 하네? 그렇구나. 지금 후배 괴롭히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탈퇴하겠습니다. 와 이걸 갈군다고? 이렇게 졸업한 사람이? 네. 뭔가 옛날 거를 잘 들으시나 궁금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안 들을 라온님 수 안 있지. 들으세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좀 많이 봤었는데 그 영상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아마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술 취하신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선배들한테 업혀서 갔다는 그게 그것만 지금 기억이 나서 MT 때예요? 아닌가? 아무튼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 옛날에 시즌 기억 안 나는데 설날의 맛이라고 막 점쟁이 컨셉으로 사주 봐주는 거 했었거든요. 맞아 그거 진짜 네. 아니 사람들이 그때 미쳤었어. 좀 되게 재밌게 돌았나 봐. 재밌게 했어가지고 헷갈려 돌았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그 좋은 것 재밌었어. 같습니다. 그때 자브랑 구미가 있었죠? 그때 아니요? 아니에요? 디디랑 구미랑 저랑 셋이 했었어요. 아 그럼 제가 네. 다른 거랑 헷갈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패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에피소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만큼 얘기해봤으면 오늘공 세 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파악이 다 끝나셨겠죠? 약간 갈구는 사람으로 기억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그런가요? 조금 그런데. 동아리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인의 캐릭터를 넘겨주고 싶다면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은지 한 분씩만 딱 집어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이미 넘겨준 것 같은데 준이님한테. 그 다이아 손에 의지를 입고 그쵸. 있는 준이가 의지를 입고 있는. 이미 준이님이 나를 훨씬 뛰어넘었지. 아닙니다. 저는 너무 이제 생판 그냥 이따 해보자 이런 거였고 준이님은 처음부터 기틀이 잡혀 있었지. 아유 아닙니다. 정말. 아유, 많이 배웠죠. 아유, 네. 자 그러면은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락부장 캐릭터가 있었는데 네. 설기한테 하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또 이시기가- 기강 잡으시는데? 이시기가 바빠가지고. 기강맨이야 맞아요. 기강맨. 근데 아까 윤님이 MT도 가고 싶다 약간 이렇게 표출을 좀 하셔가지고 대신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야. 받아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MT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약속 받고. 야. 아 근데 저는 너무 가고 싶거든요. 네. 네네. 말이 길어지면 좀 웃길 것 같은데 저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MT 혼자? 혼자 막 파티룸 잡고 놀고 혼자 막 술 게임하고 아니에요. 또 당금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은 또 신청 다 하더라고요. 맞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추진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니로님의 캐릭터 마지막으로 제 캐릭터가 개인적으로는 좀 열정맨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온이 이미 그러네. 잘 계보를 잇고 계신 것 같아요. 라온님께서. 오. 그래서 저는 뭐 만난 적도 없이 오늘 처음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되게 패널들이 잘 모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그러네요. 앞으로 있을 게 고디바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디바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앞서도 언급했듯이 오늘의 고디바에서는 우리 당금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고민들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꺼내 사연으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윤님 고민 먼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 고민은 바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환학생도 가보고 싶고 창업도 해보고 싶고 워홀도 가보고 싶은데 취업을 위해서라면 자격증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처럼 하루라도 젊을 때 더 많은 것들에 도전해보고 졸업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대학생활 4년이라는 게 그리 길지 않잖아요. 어느새 복학하면 3학년이 되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요즘 조바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도 분명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은 건 또 따로 있는데 새로 도전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과 해야만 하는 것들 사이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다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진짜 다들 하는 고민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졸업은 해야겠는데 근데 학교 말고도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다시 이때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게 후회될 것 같으면 꼭 하는 편이고 그때 가서도 별로 후회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한때 사소한 갈등일 것 같으면 굳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학생들이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대학생일 때 요거는 꼭 해봐야 된다. 네. 이런 거. 저는 제발 동아리는 무조건 제발 하나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뭐든 하나라도 제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일을 정말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열정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대학생 시절뿐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도 이게 막 학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취준도 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취준하면서 동아리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나이 들다 보면 힘들거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적 체험 이외에도 또 흥미라는 욕구를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꼭 맞아요. 동아리만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말해볼까요? 네. 동아리도 너무 좋은데 음. 저는 일단 인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동아리랑은 또 다른 진짜 사회에 나가는 일이니까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인턴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인턴을 하고 나서 좀 진로 생각이 바뀐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맞아요. 맞아. 저도 바뀌었고 저도 약간 방송 쪽에 관심이 있어서 당금도 하고 방송국에서 인턴도 해보고 했는데 하다가 뭔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다른 길로. 그래서 지금은 또 열심히 길을 찾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턴을 하셔라 라는 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연애를 꼭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지. 왜냐하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연애랑 직장인일 때 연애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제 주변에 이제 직장인이 된 친구들 이 연애를 하는 걸 봐도 그냥 퇴근하고 이제 봐야 되니까 서로 뭔가 제약이 되게 많은데 대학생들은 그냥 점심에 데이트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캠퍼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연애하세요 여러분. 와 하고 싶네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말씀드려가지고 뭐였나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라면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연애하세요. 연애가 두 표가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된 이 일이에요? 로맨티스트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연애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일단 맞아.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은 연애를 하면서 자기의 추악한 면도 한번 봐보고 나 자신이 이거 어디까지 나 자신이 어디까지 바닥인가? 바닥까지 갈 수 있나 맞아. 어디까지 찌질해질 수 있나 맞아. 근데 그거와 반대로 내가 어디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나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 그래서 본인이 나조차 몰랐던 모습을 맞아.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랑할 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명언이다. 명언. 사랑꾼. 어른 같아요. 정말 어른 같다. 어머. 그렇습니다. 윤님, 네? 어떤가요? 답변이 되었나요?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씁쓸한데 지금. 좀 더 질문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취업 생각이 없어요. 음. 저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또 마음 한편에는 이걸 놓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할 때 수시랑 정시할 때 난 정시만 할 거야 하는데 수시를 놓는 게 맞나? 이런 불안함이 있듯이 이게 있고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창업을 시작하면 그러다가 내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은 나 너무 소중한데 내 인생 어떡해. 끝나는 건가? 이런 겁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에 정말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게다가 제가 휴학을 했는데 1년 휴학을 뭘 할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생각만 했어요.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지금 휴학 이제 끝이에요. 그럼? 네 다음 학기 복학인데 어머. 아이고야. 끌려가듯이 복학을 하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진짜 내가 창업을 할 거면 정말 다 제쳐두고 올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 큰 얘기를 하자면은 하고 싶은 게 생겼으면은 저는 일단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딱 두 가지
단어 문장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삶은 길다라는 거. 우리는 맞아, 정말 맞아. 길어요. 맞아. 긴 거 중에 완전 초반일 뿐이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고 두 번째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정할 때 제가 드는 거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시작한 거를 안 한 거를 후회할까?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내 시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거냐? 그 뭐지? 무모함을 뚫고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를 할 건가?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면은 보통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했던 것 같고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실제로 제 친구가 작년에 창업을 해서 1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실제로 아이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충분히 사이즈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학생들끼리 시작한 거고 투자도 실제로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선구자를 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 경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의 회사는 죽었죠. 아이고. 그러고서 지금 복학을 해서 다시 졸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인데 그 친구가 이거 약간 그 오니가 방금 인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창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창업하면서 본인 회사를도 굴리고 본인 아이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본인도 더 노력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창업보다는 다른 꿈을 선택하긴 했어요. 자기는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구나. 좀 더 약간 세분화된 느낌. 지금 어떻게 보면 윤님이 하는 고민은 창업이라는 되게 큰 단계잖아요. 맞아요. 근데 회사라는 거 하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그렇죠. 구성원들이 있고 그래서 창업을 하고 있고 충분히 본인이 경제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저는 휴학 더 늦어지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도전을 했으면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주변에 참 자퇴하신 분이나 휴학하신 분 그리고 제적까지 당하신 분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학교가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휴학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졸업을 하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가 너무 나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학교라는 그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학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진짜 자기 능력에 맞게 일을 정말 돈 벌 구석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진짜 어렵긴 한데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혼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인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겠는데 할 정도로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정말 잘 되어야 한다. 뭐 창업해서 이름이 날려야 된다라거나 뭐 정말 사자 직업을 가져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세요. 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 솔직히 어떻게 하든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맞아요. 돈 벌 구석 너무 많아. 진짜 대학교라는 그 틀에 갇히지 말고 일단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다면 꽁님은 학교와 학업과 일을 병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할만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거는 할만했다 없고요. 네. 그렇고 할만하지 않아. 갑자기 암울해지는데요? 병행을 한다는 거가 일단 자기 수명을 깎는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심지어 복수 전공까지 하면서 일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기를 한 상태고 복수 전공을. 네. 근데 일단 각오는 하셔야 돼요. 자기가 일을 하든 취준을 하든 아니면은 뭐 창업을 위해 달려가든 창직을 위해 달려가든 정말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와중에도 재밌어. 자기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즐거움 하나만 보고 가는 거죠, 사실.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낭만 그렇지. 근데 윤님이랑 저랑 그 지금 고민하는 지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창업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하다가 취업도 못하고 창업도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관련 공부를 하고 관련된 분야를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창업 준비랑 취업 준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맞아. 어차피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창업도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나 창업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양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키우는 과정을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게 창업에도 도움이 되고
잘 안 됐을 때 취업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크게 그거를 굳이 막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막 조언을 해줄 입장이 아니긴 한데 같이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해주셔서 윤님이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건 많은데 시간이 시간이 이거 없어서. 제 얘기를 더 해도 되나? 네, 그러면은 다음 고민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궁금했던 거 물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엔 누구 고민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 고민을 얘기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제 고민은 학업과 대외활동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불어교육과를 다니고 있고 국어교육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방송 분야로 진로를 결정해서 이쪽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늘려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당금도 그렇고 드라마 관련 대외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업 측면에서도 이제 주전공과 복수전공 수업까지 합해서 지금 6전공을 듣는 상태라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학업과 대외활동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려고 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니까 학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꼭 이럴 때가 되면 내 진로가 전공 관련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건가? 아무 발전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지 못해서 압박감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 학업과 대외활동 사이에서 갈등한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 친구가 진짜 라온이랑 똑같이 고민을 하는데 제 친구는 정말 대외 활동 그냥 기계예요. 걔는 안 한 적이 없고 설기가 약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너는 학교를 다니는 거야 대외 활동을 하려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약간 궁금할 정도로 막 홍보대사 하고 무슨 막 온갖 새로운 서포터즈 뭐 이런 거.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 막 하는 친구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그런 걸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저랑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다시 대학생활을 돌아볼 시기가 됐잖아요. 돌아보니까 이걸 내가 왜 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다양하고 중구난방의 것들을 많이 해서 좀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떻게 하실지 제 친구들 좀 약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보고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면은 대학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거짓말이겠죠. 모든 대학생들이 한 거의 번씩은 거쳐가는. 네, 한 번씩은 맞아요. 거쳐가는 그렇죠. 경험일 거예요. 사실 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자기가 정말 이 진로와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랑 맞다고 하는 거를 나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요거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수 전공을 저도 국어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4학년 1학기 때 그만뒀어요. 3학년 2학기까지는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21학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싹 다 전공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7전공이었죠. 그게 다 복수 전공이었나요? 복수 전공 합이랑 주전공이랑 합쳐서 7전공에다가 일을 하고 있었죠. 네. 거기에 그때는 당금을 그만뒀을 때였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당근까지 했으면 전 죽었겠죠.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현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할 것도 아닌데 왜 하고 있지? 그러면 그 전공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뭔가 들었던 감정이 어땠어요? 앞으로 내 일에 좀 더 매진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오히려 생각 아깝거나 하나 그렇진 않아요. 전혀. 진짜 저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앞으로 내 일에 매진해야겠다. 나는 내 실력을 갈고 닦을 것이다. 진짜 그 복수 전공을 그만두자마자 관련 인강을 진짜 많이 끊었어요. 한 200만 원치를 끊었거든요. 그냥 제가 번 돈으로.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은 전 딱 한 가지예요. 실력을 키워라. 그냥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부담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인 불안이 줄어요. 이 정도로도 나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제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와닿는 조언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학업과 대외 활동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죠, 대학생들이. 그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고민하면서 둘 다 챙기지 않나요? 맞긴 해요. 이게 문제야. 아니 다들 열심히 하던데. 맞아요. 오히려 잘 챙기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고 못 챙기는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해요. 제가 봤던 많은 케이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학점도 좋고 대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맞아요. 맞다. 라온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막히네. 과연 그럴까요? 눈빛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런 고민할 거 둘 다 해라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갈려 싶고. 나가라.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전공이 뭔가 나중에 내 진로랑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전공이 아동가족학인데 되게 좋아해요. 아기들도 좋아하고 뭔가 제 전공에서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게 써먹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보육교사나 아니면 뭐 그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혹은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이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방송 쪽에 취업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배워봤자 뭐 쓸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비슷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인턴을 하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든 생각이 전공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제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대외 활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얻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이런 걸 표현을 하려면 그 자소서에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으로 그 활동을 함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공은 그냥 한 줄 띡 써놓으면 내가 뭘 공부했고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공인 거고 맞아. 그래서 뗄 수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찾았던 해결책은 내 전공과 내 진로를 최대한 연관을 시키자. 그래서 뭐 방송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아동을 위한 교육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소서에 써서 방송국에 들어가도 그거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맞아. 그거를 어떻게 내 취업 경쟁력에 써먹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을 이용하고 그 전공은 이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길 같은 걸로. 그죠. 하나의.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슬기롭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저 듣고 있는데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굉장한데. 그리고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외 활동이 이제 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종의 현타가 온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제가 전공을 아까 건축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회사도 그래서 그쪽 계열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제 전공이 좋아서 하는데 제가 했던 대외 활동을 나열을 잠깐만 하자면 춤 동아리, 밴드 동아리, 침묵 동아리 그리고 당금이거든요. 건축이랑 관련돼 있는 건 건설적인데요,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축이야? 건설인데 찢었다. 당장 제가 했던 대외 활동에서는 전공이랑 관련된 적은 없어요. 그러네요. 다만 이번에 제가 취준을 하면서 자소서를 이제 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합격한 자소서도 몇 개 있었고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대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야를 굳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분야에 대해서 내가 꼭 이쪽 분야로 갈 거니까 이쪽 분야를 해봐야 돼라는 부담을 안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맞아. 남는 거는 있고 자기가 무슨 활동을 했던 자소서에 녹이다 보면은 맞습니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맞아.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걸 느껴서 성장했느냐지 내가 이런 분야를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남는 거는 내가 활동한 그 만큼 내 몸 안에 이미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이고 따지고 보면 회사도 단체 생활이니까 그런 면에서 단체 생활에 본인이 잘 녹아들고 그런 경험이 있고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느꼈다면 자소서에도 충분히 녹일 수 있고 그것도 나중에 나를 채용할 회사들도 충분히 눈치를 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외 활동 그렇게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앞으로의 본인의 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명언 진짜 많이 나온다. 정말. 좋습니다. 명언 제주기. 맞아. 그런가요? 으라차차 명언 제주기. 별명 하나 또 얻고 가네요.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요? 으라차차.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조금 감동도 받고 앞으로 다양하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딱 멘탈 관리법만 물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내년이 되면 고학번 축에 끼게 되거든요. 몇 그래서 학번이시죠 지금? 제가 지금 21학번인데 오 마이 갓. 1학번이 학교에 있다고? 일단 말씀해 네. 보시죠. 그래도 고학번. 네, 저도 내년이면 네. 3학년이랍니다. 와. 그래서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많은 활동을 또 시작하기에는 어쩌면 또 늦은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샤샤가 대본에는 화석으로 살아남는 법이라고 이 적어줬는데 자식 자기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군대 갔다 오면 끝이야 임마. 네 그래서요. 현실적이다. 네, 어떻게 멘탈 관리법 한번 전수해 주실 수 있을지. 화석으로 살아남. 화석으로 살아남는 법 화석이 말하는 화석으로 살아남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화석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 시준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생들, 시준을 준비하다 똑같은 말이네. 시준을 해야 되는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력을 키워라. 그러니까 불안감은 누구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확신이 있지만 불안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전공이랑 관련 없으면은 주변에서 뭐라 할 게 뻔하고 너 그럴 거면 대학을 왜 갔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창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은 뭐 취직을 안 할 거니 뭐 회사를 안 들어갈 거니 뭐니 너는 교사를 한다 했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너무 얘기가 많이 있죠. 들어봤나 본데요. 맞아. 술술 나와요. 정말 쌓였나 봐. 저도 많이 쌓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심적으로는 없어요. 심적으로는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행동으로 일단 보여줘야지. 말고 설득해야지. 말이나 생각보다는 행동.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이 회사랑 계약을 했다. 너무 뿌듯해. 약간 이런 수준이 될 만큼 스스로를 갈고 닦고 실력을 쌓고 저는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쪽에 좀 집중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슬픔과 기쁨과 불안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은 행동으로 극복하자. 파입니다. 와 멋있네요. 진짜 현실적이에요. 이런요 어떠세요? 저는 불안을 극복한 방법이 있나요? 불안을 극복한 방법은 그냥 일단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들으면은 그냥 뛰어들고 거기 안에서 막 우당탕탕 뭐 하다 보면은 일단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이미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주변에 막 맞습니다. 환경이 엄청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여기로 뭐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 같이 왼쪽으로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이미 닥쳐 있는 생활 자체에서 본인이 내가 선택하는 그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걱정이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당장에서 이 다음 단계에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걸 바로 시작하는 게 멘탈도 챙기고 그거 하면서 나름의 스펙도 챙기고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는 인턴이었고 네 그랬습니다. 멋있네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누가 했던 말인데 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없앤다. 그러네요. 블로그 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정말 실행하던 사람이라서 네, 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라온님이 지금 3학년이 되고 좀 불안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다들 3학년 때 뭐 하셨는지 좀 그러네. 3학년이었던 적이 있다면 잠깐만 3학년 때는 다 있나요? 있죠. 네, 다들 뭐 하고 사셨어요? 3학년 때가 딱 기억이 나는 게 가장 복수 전공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21학점 뭐 20학점 이렇게 그냥 계속 들었던 시기여서 그때는 정말 일주일에 밤을 진짜 7번 샜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니로님 혹시 3학년 때 먼 옛날? 불과 톡 작년인데요. 들어오네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불과 작년인데.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인데 저 고민 많이 했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그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떤 분야로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그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만 1년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말 그 이제 작년 말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턴 확 질렀던 게 된 거고 그거를 통해서 올해 그 인턴을 시작으로 올해 한 해를 거의 회사 생활로 메꿨으니까 되게 뿌듯하게 보람 있게 또 네,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뭐라 해야 되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그런 무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자. 일단 해보자. 이거 진짜 맞아. 네, 일단 해보고 주변에서 뭐 걱정을 하든 어떻게 난 시작을 했고 난 맞아.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맞아. 출근해야지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어서 맞아. 네, 근데 지나고 와서 오히려 뭘 할지가 굉장히 지금은 명확해진 상태라 네, 좀 맞아요. 사람은 일단 돈을 받거나 뭐 일을 해봐야 돼요. 그 원동력이 있어야죠. 원동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3학년 때 너무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그랬어가지고 뭔가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애들은 다 이제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그 생각에 빠져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쟁력을 키우려고 뭐 경영학회도 하고 뭐 다른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편안한?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학회도 하고 인턴도 하고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아 조급할 필요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때랑 지금은 사실 똑같잖아요.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더 편하다. 그래서 취업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취준할 때까지는 좀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뭐 학업에 열중한다던가 학회를 하거나 대외 활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면 다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가 돼요. 너무 당연한 말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네. 다행이다. 더 할 말 없었는데. 맞아. 거의 바닥까지 털렸어. 네. 네, 이제 다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민은 사회에 언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는 아직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 많은 새내기인데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슬슬 고학년이라는 타이틀이 따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 시대에 1, 2학년을 보내서인지 아직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못해서 아쉬운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태까지 이런 좋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니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 경험하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라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졸업이 늦춰질 것 같고 주변에 비해 사회에 나가는 나이가 늦어질 것 같아서 내심 고민이 됩니다. 과가 예체능인지라 취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가능성만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러지 않고 학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위로하는 말로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고 한들 실제로 졸업을 앞둔 멤버들이 느끼는 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뭔가 앞서 말한 사연들과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졸업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의 달콤함 또한 솔직히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맨날 느끼죠. 있죠, 맨날 하죠. 맨날 그쵸? 하죠. 맨날 놀고 싶고 아, 맨날 술 마시고 싶고 이게 맨날 미팅 주변에 가고 그 싶고.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더 이 생각이 들어요. 돈 벌고 싶다보다 더 대학생으로 남아서 놀고 싶다. 맞아. 학생이고 싶다. 근데 어. 학생이고 싶은데 수업은 듣기 싫어. 아 맞죠. 놀러 가고 싶어. 맞아. 아 놀러 가고 싶고 또 그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빌릴 수 있는 때가 딱 대학생이 마지노선이지 않나. 전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 경제라는 게 참 경제권이라는 게. 돈만 있으면 평생 대학생 하죠. 아, 그러니까요. 진짜. 아 눈물 나네요. 너무 눈물이. 네. 일반적인 취업 준비를 생각해 본다면 보통 언제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3학년 때부터 취준을 하고 취준을 하고 그런가요? 취준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늦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이란 거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보통 보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는 거라고요. 샤샤야 그렇대.
샤샤야. 대본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네요. 샤샤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쵸. 3학년 때부터 엄청 불안했거든요. 음. 주변 사람들이 다 뭔가 취업을 위해서 나는 대학원에 가야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정말 머리 아파. 왜 저러는 거야? 보통이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는 네. 사실 지금 4학년 그러니까 7학기째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취준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인턴 생활을 했던 게 다고 그런데 다만 그 취업 자체에 대한 고민은 3학년 2학기 때 정도 한 것 같아요. 6학기째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알아봤고 그래도 나름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선배들의 그 자문을 받아서 고민 상담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턴 할 때 지원서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올해 초에 지원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 학교 연계 프로그램 외에 실제로 그냥 사기업에 넣어봤는데 오. 돼가지고 아 그래요? 인턴도 해보고 아. 이게 대감집의 그 생활이구나라는 거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느꼈고 그렇게 했는데 나름 근데 취준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 자체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저는 취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취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잘. 사실 니로님이 하는 게 좀 대부분이지 않나. 제가 좀 무난한 취준을 하고 있는 거죠. 무난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인턴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고 자격증을 땄네요. 이런 과정들이 대박이다. 취준이라고 생각을 열심히 하시는 사시네요. 걸까요? 맞아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취준을 한 적이 있네요. 인턴을 했으니까 그죠? 그때 이제 방학 때 지원서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한 20군데 정도 넣었나? 야, 근데 2개 되고 다 떨어졌어요. 1차가. 그리고 허탈. 면접을 봤는데 하나 떨어지고 하나 붙어서 거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취업 시장의 그 높은 벽을 한번 느꼈죠. 매운맛을 느껴봤다. 매운맛을 느끼고 쉽지 않아. 더 뭔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싶었고 그게 제 취준 경험인데 그래서 그냥 저도 니로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딱 취준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 요이땅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취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소서를 보잖아요 결국. 그럼 거기에 어떤 내용을 녹일 수 있느냐 하면 대학생활 했을 때 모든 경험들 알바도 될 수 있고 그게 맞아.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활동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취준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연관지어서 녹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전공 얘기할 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랑 반대로 거꾸로예요. 저는 이제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취준이랄 게 없었죠. 그냥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인이 하는 사업에 같이 그냥 뛰어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협력자로서. 근데 그 와중에 포트폴리오가 점점 쌓이게 된 거죠.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취준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거꾸로죠. 취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취준이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들 너무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은 그렇군요. 뭐예요? 아니, 저희도 막 네. 직장인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런 조언을 네. 하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지금. 맞아. 그래도 먼저 해보신 분들이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그리고 이건 대본이랑은 조금 다른데 네. 사회에서의 1인분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를 해야 내가 그래도 1인분은 하면서 살아간다. 저 이런 말이 너무 싫어요. 아, 사회 1인분? 애초에 1인분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밥을 시킬 때 저 진짜 소식가라서 밥을 시킬 때 1인분을 시키면은 저는 그걸로 두 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1인분이 다른데 왜 그걸 한정 지어가지고
사회에서 이 정도 일 해야 1인분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세상에 소식과는 많아요, 여러분들. 오, 네. 반대 의견 제출해도 되나요? 아, 네,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대식가는 아닌데 식탐. 이 사회에 소속되어서 네. 돈을 벌고 어쨌든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사회가 추구하는 1인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꽁처럼.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1인분, 제가 인턴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위에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장님들이라든지 차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진짜 딱 적당히 빵꾸 안 내고 성실하게 잘 하는 게 1인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정직원이 되면 다른 얘기겠지만 인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 사실 제가 말한 것도 뭐 개같이 살아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아니죠, 아니고 저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왜 이럴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지 말라. 그게 딱 0.5인분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소식이라도 0.5인분이고, 해라. 소식이라도 해라. 약간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지. 네, 나도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개같이 살아라. 뭐 개같이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저는 온이랑 의견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회사에 들어왔으면 회사에서 원하는 양, 내가 혼자서 일한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양, 뭐 내가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뭔가 건수 프로젝트 단위로 보수를 받는 일이면은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해서 내주는 게 1인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맞아요. 네, 딱 그 정도.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기 패널분들은 1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살짝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궁금했는데 네. 저는 제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네. 그렇게 살까봐 아. 네 그럴까봐 그래서 너무 그리고 제가 진로가 좀 예술 쪽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서 살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많이 의심을 하다가 이제는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안 좋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게 사회를 굴러가는 쳇바퀴 속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 분야가. 뭔지 네, 알 것 삶의 같아요. 질을 좋게 해주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그 무언가지 경제적인 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가 원하는 1인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거는 저희가 해결하기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급한데요? 준이님한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저도 굳이 따지면 예체능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조차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어느 날에는 정말 10만 원도 못 벌 때도 있고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체능 쪽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그럴 거예요. 자기 능력에서 어떤 부분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돈이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우 끝나고 얘기 더 해야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 고민도 이 정도 얘기하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너무 진지하고 진심으로 답해주셔서 그런가요? 너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따라 조금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져서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고 많이 조언을 구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녹음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당근 면접 준비하면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 분들을 네. 이렇게 실제로 만나뵙게 되어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 신기하네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 저는
이제 고디바 이런 거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슬프게도 한 번도 공감이 되본 고민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 고민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제 고민이었어요. 음. 그거를 너무 세 분 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정말 감동받았고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진짜 다행이다.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나 이거 못 물어봤었는데 아쉽다.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하는 고민들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그치. 너무 너무 멍석을- 꼭 물어봐야 할 것처럼 말을 맞아. 멍석을 너무 크게 깔았어. 아 너무 크게 거의 레드 카펫까지. 마지막을 너가 잘 마무리해봐라 이런 아.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오케이, 오케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맞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선배님들. 지금 준이의 위치를 알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맞아. 동아리 내에서. 그쵸. 짬이 사실 찼다.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맞아요. 막냉이 수줍수줍하고. 느낌이었는데 짬이 찼다 이거야 네, 이제. 그러네. 아유. 멋있어요. 선배님이죠, 선배님. 후달달. 네. 그럼 아쉬웠던 뭐 부분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럼 졸업생분들 소감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당금에서 녹음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저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정말 오랜만에 저는 심지어 시즌 5에 나갔기 때문에 이거? 거의 뭐 1년 1년 넘은 1년 좀 된 것 같네요. 그 1년 만에 왔다 보니까 정말 이 땡땡 스튜디오가 네. 여기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음. 요 스튜디오가 정말 그리웠어요. 여기 있는 이 감각이 되게 그리웠는데 전 맞아. S라서 감각을 중요시하는 아, 사람이라 그런데 특히나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그만둬가지고 그렇게 긴 공백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만두고 나서 한 3-4개월 동안 속된 말로 입을 털 데가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이게 맞긴 해요. 이 얘기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네. 사적으로 만나면은 만나도 얘기하는데 이게 응어리가 안 풀려요. 이게 맞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아, 하던 그 바이브가 있는데 1년 동안 바이브가 있대. 그거를 못 느끼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 윤님이랑 라온님도 보고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즐거운 녹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당금의 애청자로서 원래 소속원이었다가 이제 애청자가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윤님, 라온님 좀 얼굴 보고 해서 신기했고 준이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네, 연예인들이시니까 맞아. 이제 연예인분들이. 그리고 사실 오늘 해주셨던 그 고민들이 다 제가 하던 고민들이랑 똑같아요. 하던 혹은 하고 있는. 그래서 같이 고민을 나누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 뭔가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찐맛? 네, 졸업생분들께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의 당금을 만들고 있는 멤버들 아니면 예전에 당금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멤버들 혹은 앞으로의 당금을 만들어갈 멤버들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요. 네, 힘이 되는 한마디도 좋고 추억 회상도 좋고 당금을 이렇게 바꿔봐라는 식의 주문도 좋으니 하고 싶으신 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털 수 있는 기회예요. 준비를 좀 잘하고 한번 털어봐라. 잠깐만 스트레칭 좀 하고 아,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 녹음 저 당금 시즌 6 마지막 녹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당금이 참 그냥 따뜻한 동아리인 게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좋고 그리고 시기상 제가 당금을 시작했던 시기부터 해가지고 끝났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1년 동안 저는 오히려 많은 힐링을 받고 갔던 동아리였어서 가장 최근에 몸을 담기도 했고 당근 사람들도 충분히 다 좋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한테 따뜻하게 대해줬던 동아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 당금이라는 동아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미래의 당금 이 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마지막일 거니까 네, 그동안 저랑 같이 활동을 해줬던 멤버들한테 고맙다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와우.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데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 그러네.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 어떡해요. 아무튼 저도 당금이 님들께 한마디 남기자면, 한마디는 아니겠지만 이때까지 시즌 2부터 참 오래 당금을 했었는데요. 시즌 5까지. 근데 항상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그러면서도 체계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는 거를 해 나가는 동아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정말 친목 위주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동아리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전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당금에 들어오시는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전에 계셨던 분들 전부 다 이 동아리는 정말 일적으로도 의미가 정말 있는 동아리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하는 일이 꽤 많거든요. 저는 맞아요. 특히 준이한테 굉장히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제가 조금 좀 뭔가 많이 남기고 갔어요. 그 일을 많이 남기고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동아리다. 여러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당금 생활에도 정말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영양가가 넘쳐요 동아리가.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 의미로 영양가가 넘친.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면 잘 마무리해 주세요. 부담이 되네요. 주인공. 부담 팍팍 주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 처음 들어왔던 단체가 당금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딱 아까 나왔던 고민 중에 이제 3학년이 되고 좀 걱정이 많은. 그래서 그때 했던 활동들이 다 학회 아니면 뭐 좀 스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아리들이었는데, 당금이 유일하게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와서 편하게 입을 털다가 리로님처럼 입을 털다가 가고 또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힐링을 많이 받았던 단체였어서 저랑 같이 해주셨던 시즌 3부터 6까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지금 시즌 7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좀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T도 하시고. MT 재밌죠. 한강 모임도 제가 사실 정기 모임으로 만들었었는데 안 하셨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성. 준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래서 네. 한강도 놀러 가고 번개 모임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친해지시면 또 평생 갈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멋있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언제든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이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고민들은 분명 다 다르고 특별하긴 하지만 동시에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지금의 우리 이전에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연하고 막막한 고민들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해결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금 시즌7의 당신들의 월차는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들을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은 걸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분들의 시선에서 풀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습니다. 라피, 알스, 러쉬와 함께 이야기한 취준과 면접, 그리고 오늘 꽁, 오니, 니로와 함께 이야기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모두 어쩌면 누구에게나 정답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시즌의 월차는 이번 에피소드가 마지막이겠지만 누가 알아요? 다음 시즌에 또 월차가 편성돼서 그동안 듣고 싶었던 다른 목소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러면 오랜만에 녹음에 함께해주신 당금 졸업생 뽕, 오니, 니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샤샤, DJ의 준이, 패널의 윤, 라온, 꽁, 오니 니로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